자, K8 프로입니다. 그냥 K8이 아니고 프로. 키크론에서 처음으로 프로 타이틀을 붙인 모델인데요. 기존 K8 모델이 있는데 버전 2, V2가 아닌 프로를 붙였다는 이야기는 뭔가 극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다는 걸 짐작해 하죠. 키크론은 맥 OS 지원을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초기 출하 세팅에서도 그걸 엿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야 맥 사용자들이 그나마 좀 많아졌지만 아직 윈도우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크론은 맥용 키캡을 기본 장착, 윈도우용 키캡은 따로 넣어줍니다. 심지어 윈도우 맥 OS 전환 토글 스위치도 맥에 가 있고요. 상단 F열에도 맥용 미디어 키 각인이 늘 존재하죠. 맥 유저들에게 어필하겠다는 집념이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일단 하나씩 뜯어보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키캡은 OSA 프로파일입니다. 높디 높은 SA 프로파일과 기존의 키크론에서 쓰던 OEM 혼합형 프로파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 프로 모델에서 이 프로파일을 쓴 것에 대해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건 이따가 스위치 이야기할 때 좀 더 풀겠습니다. 자, 프로 딱지가 붙으면서 바뀐 점 중에 키캡 재질의 변경이 있습니다. PBT 이중 사출인데요. 키캡 뒷면에 각인과 동일한 색상의 사출물이 보이죠? ABS는 싸구려고 PBT는 고급이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요. 대량으로 생산되는 양산형 키보드에서 사용되는 ABS 키캡은 싸구려가 맞습니다. PBT가 ABS에 비해 내구성이 강하긴 하지만 재질만으로 그 품질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각인이나 굵기, 사운드 등 고려할 게 많으니까요. 인기 있는 GMK만 해도 ABS 이중 사출인데 한 셋에 몇십만원씩 하니까 ABS라고 무조건 싸구려 키캡이라 볼 수는 없는 거죠. 잡설이 길었는데 이 이중 사출 PBT 키캡은 업그레이드가 맞습니다. 꽤나 좋은 품질입니다. 자, 다음은 스위치를 보기 전에 잠시 기판 쪽을 보겠습니다. 커스텀 키보드 시장에서는 이 스위치 소켓이 정방향이냐 역방향이냐로 등급을 나눠도 될 정도로 대부분의 기판들은 역방향 소켓들을 많이 씁니다. 커스텀 키보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역방향을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인 체리 프로파일의 키캡 체결하면 간섭이 생긴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프로로 오면서 이 소켓이 정방향 소켓이 되었습니다. 이건 뭐 무조건 칭찬한 일이죠. 이제 키캡을 바꿀 때 체리 프로파일을 피할 이유가 없어졌으니까요. 이걸 제대로 어필하려면 OSA보다 체리 프로파일의 키캡을 채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기는 합니다만 키크론은 이미 다양한 라인업의 키보드를 가지고 있고 이 키캡셋을 밀고 있으니까 아마도 그냥 이걸 썼겠죠. K8 프로는 게이트론 G 프로 적축, 갈축, 청축의 3가지 옵션으로 출시했습니다. 지금은 완벽한 사무용 키보드로의 자리매김을 위해 저소음 적축까지 추가되었고요. 전 비교를 위해 적축과 저소음 적축 두 모델을 갖고 왔는데 타건음 차이는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스위치는 Q1 노브 완성 킷에서도 포함되었던 게이트론 G 프로 적축입니다. 공장 윤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정 상태에서도 준수한 티감과 사운드를 보여줍니다. 물론 본격적인 개인 윤활을 거친 스위치보다는 못하지만 순정 상태로 이 정도라면 준수함을 넘어 우수한 수준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 공장 윤활 스위치를 사용한 제품들이 최근 들어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해요. 저도 몇 개 가지고 있긴 하고요. 아무튼 지금껏 써본 공장 윤활 스위치 중에서도 꽤나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수준의 스위치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직접 하나씩 다 뜯어서 윤활을 해서 쓰는 사람들에겐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키보드를 사용하는 전 지구인을 통틀어 외계인 포함해서 몇 프로 되지도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반박시 여러분 말이 다 맞고요. 자, 다음은 스테빌. 기판에 나사로 고정하는 방식의 스테빌입니다. Q 시리즈와 동일한데요. 여러모로 Q 시리즈와의 간극을 좁히려는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순정 스테빌은 케바케겠지만 꽤나 잘 잡혀 있습니다. 윤활도 적당히 좀 되어 있고요. 스페이스바는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냥 써도 되긴 해요. 이는 스테빌의 문제라기보다는 키캡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A나 MP3 같이 높고 큰 키캡일수록 이런 목탁 소리가 잘 나거든요. 어느 정도 해결은 가능한데 그 해결 방법은 다음 영상인 저소음 적축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판은 플라스틱이고 상판은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상판은 빗기 타입으로 RGB를 뽐내기에 좀 유리한 구조이긴 합니다. 기존 K8에 비해 무게가 꽤 늘었습니다. 짐작컨대 이번에 추가된 기판 하부 실리콘 댐프너 때문일 것 같은데요. 한번 뜯어봅시다.
역시나 합판 모양대로 성의있게 성형된 묵직한 실리콘 하부 흠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뒷판과 보강판 사이에도 폼 흠재가 있는데 이것까지는 보지 않겠습니다. 스위치랑 키캡이랑 다 분해해야 하거든요. 솔직히 귀찮습니다. 이 두 흡음재가 통올림 소리를 거의 다 잡아먹습니다. 꽤나 훌륭한 조합이라고 생각됩니다. 배터리도 보이는데 이 모델은 최대 3대까지의 블루투스 연결을 지원하는 키보드라 배터리가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4000mAh로 기존 모델과 동일하지만 사용시간은 늘었습니다. 백라이트를 켜고도 기존 72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늘었으니 이건 뭐 참 잘했어요 수준이죠. 자, 이제 결합하고 가장 중요한 타이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쳐보죠. 자, 키크론 K8 프로. 이 모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최초의 QMK 비아를 지원하는 와이어리스 알루미늄 핫스왑 키보드라는 겁니다만 사실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웬만한 키가 다 있는 텐키리스 키보드라 더 그렇습니다. 뭐 65% 레이아웃 이하의 키보드들에서는 QMK 지원이 필수적이거든요. QMK는 퀀텀 메커니컬 키보드의 약자로 입력장치 개발 관련 오픈소스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비아는 이 QMK의 GUI를 더 씌워 사용하기 편하게 해둔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대형 키보드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전용 키매핑 프로그램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강력한 툴인데요. QMK만 지원된다면 사실 키보드를 완벽하게 재구성해서 자신의 손에 맞는 세팅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키 개수가 적은 키보드일수록 QMK와 비아의 지원이 절실한 것이죠. 하지만 언급했듯이 텐키리스 키보드는 나름 대중적인 배율이라 QMK 지원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고품질의 무선 핫스왑 키보드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기타 등등의 문제로 무선 기판은 QMK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다 아니죠. 무선은 없었죠. K8 프로가 앞으로 무선 핫스왑 키보드의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상징적인 거죠. 자, 현재 키크론의 최상위 라인업은 Q입니다. 커스텀 키보드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인정하는 퀄리티로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요. 키크론은 최근 엄청난 Q 라인업 확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Q 시리즈 중에서도 유일하게 빠지는 옵션이 바로 무선입니다. 이 K8 프로는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는 자격을 확실히 갖춘 것 같긴 합니다. 가스켓 구조나 노브까지 존재하는 Q 시리즈가 고가지만 제 입장에서는 확실히 매력적이긴 합니다만 분명 세대까지의 무선 연결을 지원하는 핫스왑 키보드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저도 원래는 Q1 노브를 제 입맛대로 만들어서 지금 메인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K8 프로를 써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다른 프로 모델의 등장이 기대됩니다.